자, 최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엄청난 폭등을 했어요.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간단합니다. 바로 24일 목요일 새벽 장후에 발표될 실적 때문이겠죠.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저번 실적 발표 때 무려 25%나 급등했습니다. 왜냐? 올해 나올 실적, 3분기 실적이 이전 분기 대비 거의 2배가 됐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저번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한 겁니다. 이번 실적 예측치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2.07달러, 매출 같은 경우는 11.1 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최고의 컨센서스 기관인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매출 예상치가 12 빌리언으로 거의 8% 이상을 넘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. 아니 그러다 예측치를 하회하면 어쩌냐? 사실 엔비디아가 주당 순이익 예측치를 하회한 적이 2014년부터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딱 한 번. 그러니까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. 이 사실이 워낙 유명해서 지금 많은 기관들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어제 또 잔뜩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. 지금 월가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, 압도적 원탑 엔비디아입니다. 그런데 또 오늘 8%가 올랐잖아요. 뭔가 또 살짝 불안하죠. 냄새가 났어. 무슨 냄새?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본 패턴 아니에요? 이 기관들이 잔뜩 띄워놓고 실적 발표날 개미들 뒤통수를 빡 치는 작전 종료. 전원 복귀할 것. 그런 시나리오 많이 봐서 약간 의심이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.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압살할 정도로 폭발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오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뉴스에 팔아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오히려 예측치만큼 나온다는 것은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. 어쨌건 제가 이거 24일 아침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분전을 해주니까 최근 조정을 많이 받은 테슬라도 오늘 6% 이상 올라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최근 나스닥을 무너뜨린 빌런 바로 국채금리였죠.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.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. 지금 10년물 장기채가 거의 4.34%. 야, 이게 뭘 의미하냐? 자,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채 금리고 이건 시중 금리라고도 해요.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반대로 장기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. 현재 장기채는 진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는 20년 장기 채권 ETF인 TLT예요. 이거 보시면은 딱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죠? 2020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 건 주식이랑 달리 막 빵원으로 가지를 않습니다. 솔직히 주식은 떨어졌다 했는데 지하실 있고 이렇잖아요. 그런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단이 있어요. 자, 10년물 국채금리의 최상단 얼마일까요?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잡아봐야 5%입니다. 사실 5%면 10년 동안 평균 기준금리가 거의 5%에 근접한다라는 말인데 아무리 저금리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높은 시중금리거든요. 이제 더 이상 오를 때는 없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깔리고 있어요.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장기 채권의 가격은 바닥이다.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바닥이라고 해서 채권 가격이 V자 반등한다라는 말은 아닌 거죠. 5년 동안 약간 반등한 채로 옆으로 쭉 횡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고금리가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말대로 된다면 채권이 바닥 근처임은 맞으나 반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. 저는 최근 올라가는 채권 금리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중국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컨트리 가든 벽개원 작년 기준 매출 1위의 중국 내 최대 부동산 개발업 회사입니다. 이게 헝다에 이어서 파산을 할 것이다. 중국발 리만 브러더스가 온다 라는 소문과 함께 전 세계 증시를 골로 보냈어요. 아니 근데 중국 기업 파산하는 거랑 미국 국채 금리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? 그 힌트가 바로 달러 위안 환율에 있습니다. 지금 위안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. 15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. 이 환율이 뭐랑 같이 가냐? 보시면은 파란색 그래프. 자, 미국과 중국 10년물의 국채금리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. 너무 어렵지 않느냐? 자, 아까 10년물 국채금리 뭐라고 했죠? 시중금리라고 했죠? 자, 이 말은 지금 미국의 시중금리가 중국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 돈을 어디로 옮길까요? 중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겨야겠죠. 이 말은 곧 위안화 수요보다 달러 수요가 강해진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. 이해되셨죠? 여기서 나오는 중국의 반응 뭐부터 해야 될까요? 네, 위안화가 너무 빨리 낮아지니까 이걸 방어를 해야 돼요. 그럼 뭘 하면 되냐? 미국 채권을 팔고 그 달러로 다시 위안화를 사고 있을 겁니다.
그게 아니라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설명이 안 돼요. 자, 미국 채권을 팔면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?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비례합니다. 그럼 미국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. 네,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딱 그거예요. 미국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. 당연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을 거지만 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보신 분들도 이런 의문 드실 거예요. 국채금리 5%까지 가면 주식 투자하면 엄청 불리하지 않냐? 네, 맞습니다. 이론상 맞아요. 안전하게 5%를 주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위험한 9%짜리 S&P 500보다 낫거든요, 실제로. 근데 국채금리가 5%, 6%였던 1990년대도 주식이 훨씬 더 아웃퍼폼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투자였어요.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업들이 언제나 최고로 돈을 잘 벌어 왔으니까요.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중국 물가가 지금 디플레이션을 기록하는 건 오히려 미국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왜? 선진국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? 바로 물가잖아요? 그런데 중국 물가가 싸지고 1달러로 더 많은 위안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국 공산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, 곧 미국에서의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해서 다른 나라들의 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. 물론 약간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겠으나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가 리만 브라더스급은 절대 아닐 뿐더러 미국 경제도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다음은 엔비디아 실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